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AI 수익성 논란을 뒤집은 미국 증시 급등과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시장을 가장 무겁게 눌렀던 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AI에 쏟아부은 그 많은 돈, 도대체 언제 회수되느냐였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처음으로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우는 1.32%, 나스닥은 2.13%, S&P 500은 1.48% 올랐습니다.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은 1.7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9% 상승했습니다. 핵심은 클라우드 실적이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이 영업이익률 39%를 기록했습니다. 100원을 벌면 39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기간보다 고객이 서비스를 쓰기로 약속한 계약 기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원금을 다 갚기도 전에 손님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상당 물량이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이미 예약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설비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 이익의 씨앗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다만 상승폭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옵션입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콜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이자 그 옵션을 팔아준 쪽은 손실을 막기 위해 실제 주식을 사들여야 했습니다. 사자가 또 다른 사자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락에 걸었던 투자자들이 급히 되사는 숏커버까지 겹치면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하루에 외서 6%씩 뛰었습니다. 최근 반도체의 폭락과 폭등을 만들어냈던 그 장치가 이번에는 빅테크에서 작동한 셈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중동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접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만류, 그리고 핵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제 유가는 5%대로 급락했고 국채 금리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이란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은 미국과의 회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미뤄졌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실물 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공장 현장의 체감 경기를 조사한 수치가 55.6으로 나왔습니다. 전달 53.3, 예상치 54를 크게 웃돈 수치이자 202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고용 항목이 52.8로 올라서면서 33개월 만에 확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생산은 58.5, 신규 주문은 56.7이었습니다. 건설 지출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는 민간 사무실 부문이 전달보다 2.8% 늘었습니다. AI 투자가 이제 국가 통계에까지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곳은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이른바 너클라우드 기업들이었습니다. 코어위브가 19.49%, 네비우스가 11.64% 급등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광통신에서도 코이런트와 루멘텀이 나란히 9%대로 올랐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강세였습니다. IBM 최고 경영자가 2028년까지 양자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자 D-Wave 퀀텀이 10.51%, 아이온큐가 6.61% 뛰었습니다. 빅테크에서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알파벳이 나란히 세서 6% 급등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칩 공급망 차질 우려에 홀로 1.78% 내렸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오라클이 9.22% 급등했고 팔란티어는 장 마감 뒤 실적을 내놓으며 시간외에서 9% 넘게 뛰었습니다. 이 회사의 2분기 매출은 19억 4천만 달러로 1년 만에 93% 늘었고 연간 전망도 81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차세대 저전력 D램 시험을 마치고 연내 양산과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예탁 증서는 장중 6%까지 밀렸다가 0.7% 하락으로 낙폭을 크게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는 내렸지만 마이크론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가 4.239%로 5 베이시스 포인트, 10년물이 4.671%로 7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습니다. 유가 급락과 함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 완화를 전망한 점이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전날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전 폭등에 따른 차익 매물로 8%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에서 SK하이닉스 예탁 증서가 방어에 성공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창신 메모리의 양산 추진은 공급 과잉 우려를 다시 꺼내든 재료입니다.
국내 반도체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 확대라는 호재와 중국발 공급 부담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받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반대로 광통신과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장비 쪽은 미국 지표와 종목 흐름 양쪽에서 수요가 확인돼 상대적으로 명확한 수혜 구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이란 공습은 취소된 것이지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협상이 어긋나면 유가와 금리는 단숨에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상승은 옵션 수급이 크게 증폭시킨 결과입니다. 그 열기가 식으면 오른 만큼 빠르게 반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은 AI 투자를 향한 의심이 숫자로 반박된 하루였습니다. 다만 며칠 사이 반도체가 폭락과 폭등을 오가고 이번엔 빅테크가 급등하는 등 업종 간 자금 이동이 지나치게 빠릅니다. 방향을 단정해 한쪽에 몰아넣기보다 수요가 지표로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나눠서 접근하면서 중동 협상 상황을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끝.